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종신보험 셀링포인트의 새로운 접근을 맡은 백영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서부터 두 번째 시간까지 두 차시에 나누세요. 제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좀 효과적인 셀링포인트,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수많은 기법들이 고안되고 또 개발이 돼서 실제 영업 현장에서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셀링 포인트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시는 건 우리 보시는 FP님들의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는 내용으로서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제목은 이런 계약이라면 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정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네 가지의 컨텐츠, 소 컨텐츠로 구성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런 계약 조건이 있다면 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는데요. 전체적인 컨셉은 이런 컨셉입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장성 상품, 생애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금융상품이 다른 금융상품과 구조적으로 또 컨셉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것, 아주 독특한 독창적인 구조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 화두로서 이런 계약 조건이 있다면 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 방식을 통해서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과 종신보험을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에서는요. 종신보험 가입 시 얻게 될 효용 네 가지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겁니다. 종신보험을 우리가 현장에서 판매하는 아까 여러 가지의 방법과 방식, 그다음에 기법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 입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사장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화법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아시고 또 숙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내 입으로 연습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화법에 대한 샘플 화법을 예시를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의 목적,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종신보험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우리의 노력과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배양해서 영업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될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담지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하나의 기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기대 효과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아래의 계약 조건이 있다면 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계약 조건을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FP님들께서도 이런 계약 조건이라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행복은행이 홍길동 고객에게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면 고객은 매월 35만 원씩 20년 동안 저금한다라고 하는 가불관계세 계약을 한다는 첫 번째 조항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홍길동은 저금하는 기간 동안 혹시나 중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된다면 더 이상 저금하지 않는 조건이고, 이때 행복은행은 홍길동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홍길동 가족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 두 번째 조건으로서 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계약 조건이라고 하면 저금하는 20년 기간 동안 생전할 경우, 즉 저금이 완료가 되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는 행복은행이 적립한 금액의 대부분을 홍길동에게 반환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행복은행이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혹은 우리 개인 당사자들께서는 이런 계약 조건으로 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겠지만 행복은행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불평등 조약이 될 것 같아서
이 계약 조건 자체가 성립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일방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지만 어느 한 일방에서는 아주 안 좋은 계약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실무 세계에서 이런 조건으로 일반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거의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런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약 상품 혹은 금융 상품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 FP들이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신보험이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점이 또 구조적으로 매우 독창적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객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제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은 자,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40세의 남자의 사망보험금 주기약으로 1억, 그 다음에 20년 납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또 일단은 종신보험의 기본 조건은 그렇게 가져가되 이것을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과 비교하게 될 때는 시중의 금리를 고려해서 약 1.5%의 금리 수준으로 만약 운용 시에 어떠한 상호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기준점을 갖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적금 상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값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지금 1년차, 2년차, 3년, 5년, 자, 좀 껑충 띄어서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이렇게 각각 시뮬레이션 값을 나타냈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종신보험과 월납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경과 금액은 월 적립금액 20만 4,900원. 자, 이것은 주기약 1억의 40세 남성의 월 종신보험 값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20년 동안 납입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예적금에서 20년 동안 운용했을 경우 단 그 금리는 1.5%로 연복리로 운용한 다음 자, 20년 차 이후서부터는요. 자, 우리 종신보험에서 20년까지 납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시율에 운용이 되다 보니까 예적금에서도 20년 차까지 이제 적립하고 그다음서부터는 거치적으로 예치해서 운용하는 조건, 단 세후 이자 값으로 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값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기준점과 조건을 다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자, 이것은 계산기만 돌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년 차에 291만 620원이 되는 거고요. 자, 5년 차까지 가게 되면 1492만 8,532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0년 차까지 한번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년 차에는 3천만 83만 8,774원. 자, 이제 20년 차가 중요하겠죠. 자, 20년 차에서는 납입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납입 완료되는 시점에는요, 6,591만 3,730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적립 형태로 운용을 해왔고, 이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예치를 시켜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치를 해서 거치 형태로 이제 운용을 20년 동안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럴 때 40년 차에 원리금 형성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8,525만 5,412원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약 1억의 종신보험의 월납보유 수준 20만 4,900원을 자, 이런 예적금 형태로도 묻어둔다는 것이죠. 1.5%의 연복리의 일반적인 적금 상품의 운용 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후 이자는 809만 7,730원에 불과합니다. 자, 이자값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원리금을 다시 일시금으로 예치를 한다면 20년을 유지할 경우에 자, 물론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총 자, 1년 차서부터 이제 40년 차까지 흘러갔을 때 40년 차에 발생하는 원리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525만 5,411원이라고 하는 값이죠. 자, 40년이 지나도 1억 원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에 대한 값을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자, 이것을
그림 이미지로 한번 상호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적금 상품의 지금 시뮬레이션 값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값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FP님들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적금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적립액이 사망보장의 일확값에 못 미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년도서부터 지금 시뮬레이션 값의 40년 차까지의 적립금과 사망보장 금액에 차감되는 이 영역이 결국은 종신보험이 갖고 있는 매우 독창적인 구조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명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신보험의 이익 구간 혹은 이득 구간. 자, 이 구간은요, 어떠한 예적금 같은 이런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종신보험만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혹은 효용가치로서의 이득 구간 혹은 이익 구간이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저축을 해야 한다면 지금 얼마씩 10년이나 20년, 30년, 40년 동안 각각 4단계로 매월 얼마씩 적립을 해야 1억 원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또한 제가 단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11년 동안 월 69만 7,266원을 지금 1.5%라고 하는 이자 금리가 적용됐을 때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서 원리금을 형성해야 1억 원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월 적립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20년 차에는 35만 7,545원, 30년 차에는 월 22만 120원 값이 들어가고요. 자, 40년 동안 운영했을 경우에는 월 15만 2,172원만 불입하게 되면 1억이라는 값을 그래서 각각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계산만 하면 그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요한 건 자, 종신보험에서는 보장값이 1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형태의 예적금으로 만약에 운용을 하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 사망 리스크가 발생하게 됐을 때 각각 1, 2, 3, 4번은 이 모두가 사망 보장값을 1억을 지향하는 종신보험보다도 더 못한 효용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 1번 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 맞습니다. 그런데 이 11년이라고 하는 이 안 기간 속에서 사망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쌓여있는 적립금만 사망보험금 혹은 사망금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거지 보험금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죠. 다만 제가 종신보험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쓰는 건데 결국은 쌓여있는 것만 사망할 때 지급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역시 20년 동안 불입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8년 차에 사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쌓여있는 18년치의 이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1, 2, 3, 4번의 값은 어느 시점에서 사망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1억이라고 하는 값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간이 길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목돈 형성은 가능하지만 적립기간 동안에 사망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쌓인 해당 적립 금액만 수령하는 그런 결과값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과 저축의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축 기능만 갖고 있는 그런 예적금과는 아주 매우 다른 성격의 구조적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 24만 900원이라고 하는 아까 월 적립금 그것을 종신보험으로 불입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anytime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1억이라고 하는 보장값을 주어지게 된다. 자, 이것을 다시 표로 설명을 정리하자면 사망위험 발생 시 1번에서 4번까지 아까 1번서부터 4번까지 앞장에 나와 있던 그림의 값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성비 측면에서 종신보험의 구조보다 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값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신보험이 아까 처음에 이런 계약이라면 계약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예적금 같은 상품이나 일반 펀드 같은 상품은 쌓여 있는 것만 지급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닌데 우리가 아까 그 계약 체결 조건의 그 세 가지가 종신보험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서 우리가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의 특징 그 자체가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는 차별화돼서 더 좋은, 더 높은 효용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급여의 10%를 줄일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퇴직을 권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급여의 10%를 감소할 것, 10%가 감소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감소된 10%의 소득분만큼을 만약에 종신보험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 가지의 효과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계약 조건 첫 번째에 1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에 적립금으로 미래에 발생할 목돈 수요의 대비가 가능하다. 우리 계약 조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운용을 잘 했다면 내가 낸 것만큼 수준의 원금도 받아갈 수 있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개연성을 추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즉 종신보험에서는 그것을 적립금 내지는 뭐 해지 환급금 이렇게 차용해서 혼용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쌓여있는 적립금 혹은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목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효용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역시 비슷한 맥락이지만 쌓인 적립금으로 복리 운용 후 노후 생활 자금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생 시기, 우리 인생 주기에서 노후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종신보험 안에는 충분히 효용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녀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상속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즉 부의 대물림 내지는 상속세 재원 이런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적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망보험이라고 하는 즉 상속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사망보험을 토대로 해서 상속 자원 아니면 혹은 상속세라고 하는 이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효용들을 우리 종신보험에서는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의 기능과 저축의 기능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주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겠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종신보험이라는 것이죠. 종신보험은 당연히 우리 개인들이 체결해야 될 아주 귀중한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신보험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니즈 환기를 해가면서 결국은 청약이라고 하는 단계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종신보험의 셀링포인트 화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종신보험이 갖고 있는 보장과 저축이라고 하는 그 기능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자, 우리는 보통 보험을 가족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족이 보장을 받기 위한 그림으로서 제가 묘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한다고 한다면, 자, 전생의 기간 동안 홀 라이프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 고객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야, 사망해서야 돈 나오는, 뭐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보험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컨셉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 표현을 보면 whole life insurance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전생의 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는 시점까지 언제 어느 때고 보장한다는 전생에 대한 보장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보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우
그 인생의 가장 끝단이라고 하는 그 종착지,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사망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금이 지급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anytime이라고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언제 어느 때든지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결국은 종신보험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장을 홀 라이프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전생의 기간 동안 보장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간에 우리 용도에 맞게끔,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교육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주택마련비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노후생활비용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노후의료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 아시는 컨셉인데 전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여지까지 어떤 쪽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어 왔냐면 우리가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하는 바, 목표대로 각각의 금융 솔루션을 준비해서 그것을 잘 운용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또한도 정답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살아보니 그렇지 아니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대 나와서 다 법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우리가 이공계를 나와서 다 공학 박사가 되지 않는 것처럼 결국 우리 삶의 선택이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각각 달리 주어져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하는 바대로 반드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살아오면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설정된 그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런 금융 솔루션들이 결국은 다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전적 경험의 법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금융 솔루션을 가지고 여기에도 맞춰보고 저기에도 맞춰보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융 솔루션이 결국 우리 인생의 본질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화법을 이런 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된다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이야 계획하고 목적한 바대로 삶이 굴러간다면 정말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월을 살면서 알게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님. 각각 목적한 목표를 대상으로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솔루션, 즉 금융상품으로 이렇게도 썼다가 또 저렇게도 썼다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종신보험이죠. 경제활동기간에는 보장을 받으시다가 나중에는 노후생활비나 의료비로 혹은 내 집 장만하거나 자녀의 교육비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 가능한 것은 오직 종신보험만이 되고 다른 예적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님 아시죠? 라고 해서 클로징 제한 혹은 이주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즌으로서 새롭게 접근하는 종신보험의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약이 없다. 자, 이런 계약이 생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 속에서 그런데 실물 세계에서는 있다. 하나가 그것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독특한 독창적인 상품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화두로서 던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보장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인지 애니타임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종신보험만의 독특한 특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화법적으로 풀어보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컨셉으로 이해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현장에서 잘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